안녕하세요. 5월 14일 수요일 뉴스캐치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관세 여파로 차값이 치솟고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조 단위 손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제재 해제부터 전용기 수용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과 시리아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밀라노에서 환율 정책을 놓고 긴밀한 공조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증시가 기술주 강세로 상승으로 마감하고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의 발암 우려 화학 물질의 규제가 일부 철회되면서 국민 건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 협조를 거부한 주들의 지원금 중단을 경고하면서 미국 20개 주가 위헌 소송에 나섰습니다. 트럼프가 1798년 법을 근거로 갱단 추방을 시도하면서 법원은 절차상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가 지지층 반발에 대중국 관세 일부가 철회되면서 무역 제표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의회가 트럼프의 의회 도서관 장악 시도에 초당적으로 반발하며 삼권 분립 수호에 나섰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의회에 처음으로 출석해 보건 인력 해고와 홍역 대응 미흡에 질타를 받았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로 증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4월부터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25% 자동차 수입 관세로 미국 내 신차 평균 거래 가격이 전년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4월 평균 상승률인 1.1%의 2배 이상입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관세는 단순히 수입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 내 생산 차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품에 적용된 철강, 알루미늄 등의 추가 관세가 제조 원가를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드는 브랑코 SUV와 메이브릭 하이브리드 트럭, 머스탱 전기차 일부 모델에 대해서 600에서 2,000달러 인상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본 완성차 업체들도 대규모 손실을 예고했습니다. 도요다는 4월에서 5월 두 달간 미국 관세로 12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고, 혼다는 44억 달러 손실과 함께 연간 영업이익이 7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닛산은 글로벌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며 11,000명 추가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관세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는 제조사들이 일부 인상분만 반영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인상 러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미정 리포터,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중동 순방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리아의 아흐메드 알샤라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이 회담은 그가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전격 해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제재 해제와 동시에 중동 외교 전략도 변화하고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리아가 이스라엘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에 동참할 것을 직접 촉구했고, 이에 대해 시리아 외교부는 미국 국무장관과의 후속 협의를 예고했습니다. 이 회담에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전화로 참여해 다자간 외교 무대의 움직임도 감지됐습니다. 시리아 내부 반응도 뜨거웠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제재 해제 발표 직후 시리아 현지에서는 환율이 급변하며 환호가 이어졌고, 거리에서는 축하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며 제재 해제에 대한 강한 확신을 내비쳤습니다. 이후 걸프 지역 순방도 이어졌죠? 네, 트럼프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UAE 등 걸프 협력회의, GCC 정상들과 회동한 뒤 카타르로 이동해 국빈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카타르 측이 미국의 초호화 전용기를 임시 제공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그는 미국은 가장 멋진 비행기를 가져야 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는 외교적 안보적 우려도 함께 낳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한국과 미국의 경제 당국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만나 환율 정책을 협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 5일 열린 아시아개발은행 ADB 연차 총회를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에서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미국에서는 로버트 캐프로스 부차관보가 참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양국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재경부, 재무부 간 환율 논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회동은 그 후속 조치로 해석됩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소식이 겹치며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건데요. S&P 500은 0.7%, 나스닥은 1.6%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특히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기술주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다우지수는 헬스케어주 급락 여파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02원 내린 1417.01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물가 안정과 무역 완화 기대가 달러를 약세로 끌어내렸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증시는 당분간 정책 변수와 무역 흐름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일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음용수 속 유해 화학물질 PFAS 규제 기준이 일부 철회될 예정입니다. EPA는 대표 발암물질인 PFOA와 PFOS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되 나머지 4종에 대해서는 규제를 철회하고 내년 봄 새로운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2029년까지였던 규제 시한도 2031년으로 연기됩니다. 과학계와 시민단체는 국민 1억 5천만 명의 식수가 위협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독성 평가에 따르면 젠 X는 간, 신장, 독성과 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규제 완화가 국민 건강이 아닌 화학업계를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20개 주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지원금 위협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들에 대해서 교통, 재난, 구호 등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끊겠다고 경고했고 주정부들은 이를 의회의 권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행정부가 지원금을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주와 연방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98년 제정된 외국 적법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갱 조직원들을 신속 추방하려 하자 펜실베니아 연방법원이 이를 일부 허용하면서도 헌법적으로 미흡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최소 21일 전 통보와 법적 이의 제기 기회를 보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른 지역 법원들이 해당 법 적용을 불법이라 본 판결과 상반돼 결국 대법원 판단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미 수십 명을 텍사스로 이송해 대기 중이며 추방 강행 여부를 두고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전격 완화했습니다. 항만, 노동자, 트럭 기사 등 지지층의 타격이 커지자 참모진이 이젠 정치적 손실이 크다면서 설득했고 결국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과 부분적 관세 완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집권 후 관세 정책을 50차례 넘게 바꾸어 기업 신뢰를 흔들었고 무역 구조 개편 효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평균 관세율은 5배 넘게 올랐지만 실질적 성과는 미미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혼란만 키웠고 지금의 후퇴는 결국 지지층 반발과 시장 압박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카를라 헤이든 의회 도서관장을 해임하고 측근이자 전 변호사였던 터드 블랜치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의회가 초당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이 이루어진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 상하원 모두 의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부의 월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현재는 경력관료 로버트 뉴렌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상원규칙위원회는 여야 협의를 통해 행정부의 개입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여긴 대통령의 도서관이 아니라 의회의 도서관이라면서 법정 대응까지 시사했고 공화당 미치 매코넬 역시 논의에 동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의회에 처음 출석해 홍역 확산 대응과 2만 명 규모의 보건 인력 해고, NIH 예산 삭감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HHS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절감을 추진 중이며 케네디는 비효율 제거와 만성질환 대응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백신 회의론과 비전문적 대응을 비판하며 공화당은 기존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개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헬렌과 밀튼 피해자들이 의회에 출석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축소하기 위해 손해 사정 보고서를 고의로 조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정사들은 올스테이트가 사정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해 지급액을 낮췄다고 주장했고 피해자들은 과소평가된 피해액으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올스테이트와 스테이트팜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여론은 보험업계의 시스템적 문제와 허술한 감독의 비판을 쏟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보험료 인상까지 승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의 약 10에서 15%가 겪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복통, 가스, 설사, 변비 등이 반복되는 만성질환이지만 생활습관 관리로 증상 완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효 음식의 식사가 권장되고 소량씩 자주 식사하고 산책이나 요가 등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소화기능과 배변 활동을 도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근감소로 인한 노쇠함이 IBS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꾸준한 근력 운동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와 장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이 신경계를 안정시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